이번 행사에 학생들이 사업 역량을 훨씬 더 성장시키고 서로의 사이드 활동을 공유하며 깊이 있는 학습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잠시 인터넷 사용을 줄이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지금부터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고등학교 입학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입학 홍보부장 라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생까지 폭넓은 연령대 학생,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특히 중3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를 집 가까운 학교에 그냥 둘까 혹은 기숙형 학교로 보내버릴까 이런 고민과 함께 자사고와 일반고 중 어디가 우리 아이에게 잘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 설명회에서 김천구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 환경 그리고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입학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설명회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고요. 인사 말씀이 끝난 뒤 도감 선생님께서 올라오셔서 학교 전반적인 소개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도감 선생님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올라와서 그 입학 요강 그리고 면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귀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끝나고 나서 학교 투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학교 투어는 사실 지금 비가 와서 구석구석 돌아다니기에는 좀 힘들 거고요. 우리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 홍보 도우미가 있을 겁니다. 도우미들이 여러분들을 에스코트해서 기숙사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니까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학생들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투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박윤상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고등학교 제17대 교장 박윤상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화면을 띄운 이유는 1931년에 만들어진 저희 학교는 하시면서 볼 수 있겠지만 앞쪽에 보이는 본관에 붉은 그런 집이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졌고 지금 100년을 자랑하고 있고 6.25 전쟁 시기에 김천고등학교는 격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붉은 건물 곳곳에 총탄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100년을 앞두고 있는 김천고등학교는 그 이전부터 명문이었지만 2009년에 자사고가 된 이후에 여러 교육 환경이 건물이나 그 다음에 학교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이렇게 개선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고등학교만 2394개가 있습니다. 2394개 중에서 저희 학교와 같은 전국 자사고가 10개가 있습니다. 이 많은 학교들 중에서 학교도 경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서 학생을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김천고등학교는 학교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신념들을 곳곳에 심어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첫 번째가 처음에 소개했던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학교는 휴대폰이 없는 학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 있는데 내 손에 휴대폰 놓지 못하겠다, 이런 학생은 우리 학교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에 잘 듣고 집에 가면 됩니다. 휴대폰을 저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들어올 적에 가져왔다가 집에 갈 적에 주느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못 가져옵니다. 가져왔다가 걸리면은 엄청난 제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인권위원회에 무수한 경고를 받으면서도 정말 유일하게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공감하실 것이고 학생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까지의 지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겠습니까? 고등학교도 사실 그럴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지식의 기반 위에서 함부로 정보를 들어오고 함부로 글을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해왔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잠깐 휴대폰을 놓고서 내 자신을 한번 정확히 찾아보고 지식을 채워서 올바른 기반 위에서 그 기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고집하고 있고, 아까 봤던 입학을 하게 되면 3월 한 달 동안 그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지켜온 것이 거꾸로 전 세계 파급 효과를 가져서 일본, 미국, 유럽 지역이 우리 학교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휴대폰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독일 연수를 갔다 왔는데 독일의 많은 학교에서도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나의 여러 가지 일상들, 고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담임선생님, 나의 진로 선생님, 나의 상담 선생님, 기초 사감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진로 멘토부터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적에 공부가 좀 안 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김천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3D 업종 중에 3D 업종입니다. 미안하게 이럴 데가 없고, 오늘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학교 전체 교직원 중에 반 이상이 학교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셨던 모든 분들이 다 선생님이고 교직원들이고, 현재 교실에서 수업이나 특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학교다. 저녁 10시까지 40%는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 학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립학교입니다.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다른 학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매년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습니다. 창작의 고통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꾸고 점검하고 검증해서 새로운 형태로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옆에 상담을 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을 만나기 싫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11만 평이 넘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계곡도 있고, 여러분 오늘 비가 왔습니다. 우후죽순이라는 단어 혹시 기억합니까? 밖에 나가서 옆을 돌아보면은 비 온 이후에 대나무가 마구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11만 평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곳곳에 있는 자연은 사람 이상의
치유 능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연 환경 안에서 독서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자기만의 시간도 가지고 체육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학교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간을 내서 김천고등학교에 오셨는데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보시고 김천고등학교에 내 자녀를 보냈을 적에 괜찮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이것만큼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자녀이건 간에 졸업할 때가 되면 부모님이 보기에 섭섭할 정도로 자기 정립과 홀로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녀들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후에 설명을 잘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걸음 오시는데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휴대폰을 꼭 써야 되겠다 하는 학생은 설명해 들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학교는 휴대폰 반입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교감 선생님의 학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승민 교감 선생님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받아주셔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천고등학교 교감 맡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다 해주셔가지고 전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신 선생님 내려가라는 얘기가 그거 아니시죠? 예. 어쨌든 교장선생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구체적인 것만 이야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큰 틀은 벌써 다 알으셨고 벌써 김천고등학교 오고 싶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학교 오늘 비도 오고 한데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오늘 되게 넓어 보여요. 우리 학교가 지금 강당이. 그래서 반갑고 고마운 마음 가득 가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끊겼다는 거는 제가 자꾸 이렇게 참 죄송합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전경 보이셨는데 여기 11만 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전체 저 끝까지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요 끝에 안 보이는 부분, 요 끝에 안 보이는 부분이 요겁니다. 그래서 체육관입니다. 저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걸 보이고, 딱 보는 느낌에 뭐가 혹시 눈에 띄십니까? 이거 안 뜨시나요? 이거 뭐죠? 예, 벚꽃입니다. 우리 학교 벚꽃 되게 아름다운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벚꽃이 많고해서 봄에 보면 정말 오고 싶은 학교가 될 겁니다.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남자애들 보통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학교 지금 봄만 되면 사진 많이 찍습니다, 애들. 그래서 사진용으로 뭐를 찾을까요? 휴대폰을 찾겠죠. 그래서 사진 찍으러 휴대폰 갖고 오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대답은 안 돼요입니다. 사진 말고도 찍을 거 많잖아요. 탭 가능합니다. 탭. 우리 학교 탭 사용 가능하거든요. 탭으로 찍으셔도 되고, 또는 담임선생님 찍으셔가지고 공유해도 되고, 어떤 그런 학교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안에 있는 학교 환경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븐일레븐 보이시죠? 저 편의점에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점입니다. 매점인데 보통 편의점이 들어왔다고 하면 반응이 우아하는데 별로 우아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선물 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예? 피부가 뽀얗네요. 그 선크림입니다. 원래는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세븐일레븐 들어왔는데 우리 세븐일레븐이 학교에 들어오는 거는 별로 그런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막 이제 우리 학교가 들어왔다는 소식 듣고 막 이제 다른 학교들이 설치를 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가 시작하면 반응을 사회각층에서 막 보여요. 우리 학교 최초 시작한 게 뭐였냐면 옛날에 생기부 잠수가 40장 넘은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형이나 누나나 이렇게 있는 학생들은 기억날 텐데 생기부가 40장 넘고 막 이래가지고 야무로 승부한다 막 이런 거 있죠. 우리 학교가 최초 시작했습니다. 금지당했어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글자 수 제한이 딱 나오더라고. 글자 수 제한은 사실 우리 학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모르시죠? 근데 그게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생기부에 그래 활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10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학교 선생님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면 막 여론이니까 그럼 글자 수를 제한해야지 해서 우리가 제한 당한 겁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릴까요? 생기부에 특수문자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눈이 잘 띄라고. 우리가 잘한 그 장점 같은 부각식으로 특수문자 사용했더니 한 2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특수문자 사용 금지당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특수문자 사용 금지당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학교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편의점 생긴 이건 좋잖아요. 막 따라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편의점 자랑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건 뭘까요? 노래방이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코너라 그래요. 우리 학교에 10개 정도 있습니다. 학생들 사용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3학년, 월요일은 3학년, 화요일은 2학년 이렇게 막 돌아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샌들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네요. 어떻게 하셨죠? 샌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주관하는 게 전부 돼서. 못 살겠어요, 진짜. 교감은 일주일에 5번 남아야 됩니다. 아니죠, 6번 남아야 되죠. 6번 남아야 돼요. 죽겠죠. 살 빠지고. 어쨌든, 그래도 이 학교가 잘 돌아가는 모습 보고 행복하면서, 건강에 잘 저도 주의하는데, 우리 학생들 되게 고생하십니다. 노래방 가면 많이 찾아갑니다. 요 밑에 이거 뭘까요? 헬스장입니다. 요 바로 아까 송담관이라는 데 있죠. 거기 2층가 있는데 저기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헬스라는 과목이 방과후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택이죠. 가서 선택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고요. 기숙사에 요만큼 규모가 있고 기숙사는 내년에 하나가 더 지어질 수도 있어요. 많은 시간이 아직 계획 중인데 내년 내에 지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갈 수도 있는데 하나가 더 지어지면요. 지금 사실 기숙사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저 특히 청운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기 고3들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좀 불만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기를 2인 1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혹시 입학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갈 때는 2인 1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숙사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사진 찍는다고 되게 깨끗하죠. 평소에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집의 학생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상태가 심각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정리되는 애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되게 진짜 남학생처럼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저기 제가 청소해주고 싶은데 제가 주말마다 오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생 역량 중에 자기관리 역량이라는 게 1번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자기관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는 사실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쪽이 있는데 자기관리 중에 하나는 생활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관리하고 스스로 학생을 자기 방정도
청소하고 자기 화장실에 이용한 거 돌아가면 청소도 할 수 있고 그걸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모들은 청소해 준다고 온다 그러는데 제가 다 믿습니다. 오지 마시고 학생들 믿고 또는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고 청소 미룰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청소 점검합니다. 그러면 청소 상태 검사하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조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부모님들 집에서 학생 방 청소해 주는 부모님 계시죠. 그럼 그 학생은 계속 죽을 때까지 청소 안 할까요? 자기가 크면 또 부모 역할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가 또 청소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자기 청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이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좋죠? 먹고 싶죠? 우리 학교에 저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오냐면 주말에 선생님이 학교 방문해도 돼요라고 하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오전 정도 시간 잡아서 오면 저거 밥 공짜로 줍니다. 1회에 안에서 많이는 안 드리고 주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애들 밥에 대한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불만이 있는지.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불만이 있을까요? 예? 아, 배고파서요. 그래서 배도 많이 고프죠.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기숙사니까 집밥이에요, 집밥이죠. 들어오는 순간 집밥이에요. 여러분, 집밥 엄마가 요즘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1년 내내 집밥 먹습니까? 외식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외식하는 욕구는 어느 데 있습니다.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형성되어 있고, 우리 사장님의 핵심, 우리한테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맛있게 먹으라. 휴식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해라. 여기 두 가지. 그래서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또 나옵니다. 자, 급식 여기 되고요. 자, 이제 교육 강연 다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현황과 프로그램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글씨 잘 보여요? 글씨 어때요? 글씨가 조금 작을 텐데 지금 김천구미 3주 경북지역하고 전북단위하고 광역단위하고 전북단위 두 가지 전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김천 구미 지역에 인원이 생각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전북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쪽에서 많이 오고 있고 최근에는 부산이 좀 많아요. 부산에서 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산 지역 오셨나요? 한번 손 들어주시죠. 예, 내주시죠. 부산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는데 부산 분들이 경상도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너무나 애살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까 기숙사에 청소하러 온다는 분들 있죠. 그런 부산 분들이 많아요. 부산 분들은 원래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학생들 불만이 그러면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그러고 불만 있으면 가서 케어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정이 많은 것 같아요. 부산 사는 거라. 저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 되고요. 학생들 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 강원도 이런 데서 찾아옵니다.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됐고요. 우리 학교 일과입니다. 눈에 띄는 게 뭐죠? 휴대폰 수집은. 휴대폰 워낙 많이, 저도 한 20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휴대폰에 대해서 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얘기 안 할 겁니다. 어쨌든 휴대폰은 우리가 디지털 디톡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 휴대폰을 막 쓰는 애들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휴대폰을 많이 안 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자기가 하고 있거든. 지금 그 상태에 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손에 넣지 않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입학하면 한 달 동안은 휴대폰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자체를 굉장히 최소로 사용합니다. 숙제나 이런 분들은 이거 안 하게 디지털 이용 안 하고 책만 보게 만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좀 꾸준히 하려면 아까 사전 영상 보셨죠? 디지털 디톡스 하니까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 보람이 있더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뭐 휴대폰 놓지 못해서 그렇지. 또 그렇게 되고요. 제가 생각에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게 6시 반 기상이죠. 기상하고 7시 40분까지 등교해. 그런 스케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학교에 거기에 맞춰서 일과표입니다. 일과표 듣습니까? 되게 조용하게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죠? 마음에 안 드실 텐데. 아, 부모님은 마음에 드시겠죠. 애들은 마음에 안 들고. 그죠? 10시 반까지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기숙사에 올라갑니다. 10시 반 되면. 그럼 기숙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권장하는 취침 시간이 몇 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12시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보통 몇 시까지 공부할까요? 보통 1시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소등을 합니다. 근데 시험 기간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2시까지 연장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시 이후에 다 살까요? 학생들이 다 소등하면 다 살까요? 안 잘 것 같죠? 안 자는 애들 있을 것 같죠?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요? 불 다 껐는데. 예? 화장실에서 공부하려고요? 이리 오세요. 우리 학교 입학생 됐네 벌써. 자, 피부 잘 관리하세요. 화장실에서 공부합니다. 앉아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저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화장실이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까봐 그렇게 입학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율사항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애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쪽에서 조그만 애가 손들어서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 그런 애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하여튼 화장실까지 이용할 정도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성장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구체적인 건 좀 이따 계속 설명 나옵니다. 보시고 여기 이제 보아라고 해서 보아는 뭐냐면 아까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점심시간하고 여기 5교시 요 부분에 지금 뭔가 막 꽉 차있죠. 여기 실제로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보아하는 시간입니다. 보아가 뭐냐면 너무 공부에만 찌들지 말고 야외활동을 좀 해라라는 권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긴 한데 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안면 인식기 해가지고 활동했던 것들을 기록에 남깁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나중에 상품제로 연결됩니다. 성설 상품제 해가지고 상품제에다가 활동했다는 걸로 점수가 또 산정이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거는 신입생 캠프하고 SE 프로그램이 보이는데 저게 신입생 캠프하고 SE 프로그램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주제는 뭐냐면 한 달간 디지털 디톡스와 부모님하고의 어떤 그 만남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한 달간 연락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락이 가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단절해서 학교 생활도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관계를 적응하고 또 디톡스도 적응하고 하는 단계를 한 달 동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3월 말 딱 되면 드디어 만남을 갖습니다. 군대 갔죠, 군대. 제가 아들 군대 보냈는데 군대 보낸 거 비슷하더라고요. 한 5주 지나니까 가서 보는데 평소에는 별로 애타지 않는데 목소리 가까이 눈물 흘리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눈물 흘리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한 달 동안 만나면. 자, 그렇게 해서 덕체 상품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 요게 이제 덕체 상품제인데 우리 학교는요, 저기 보이지만 빨간 글씨 보이죠? 인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는요,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온 정도면 공부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적인의 충족은 기본적으로 자기 내적 욕구에 따라 다 실현될 수 있고 실현할 가능성도 많다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미래에 대해서는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함양을 위한 딱 보이죠? 제일 딱 보이는 게 뭐예요? 큰절 올리기. 여러분 큰절 부모님 받아보십니까?
태어나 지금까지 자식한테 큰절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혹은 학생들 큰절 해보신 적 있어요? 엄마한테? 세배 때 빼고 별로 없죠? 외박 때마다 큰절하고 오면 여기 점수가 쌓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왜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세족식도 있어요. 부모님 말 씻게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만 해드려라 라고 얘기하면 권장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죠, 서로. 그렇지만 하면서 나중에 가치를 느끼도록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거는 등산 같은 거 일정도 있고, 저기 마라톤도 있죠. 저거 마라톤입니다. 저거 마라톤 해가지고 내한 마라톤이라고 되게 유명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내한 마라톤이라고 좀 정보도 딱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계획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관리 능력, 그 자기관리 역량의 한 분야인데 훈련을 역시 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애들 사실 훈련을 잘 못 쓰거든요. 못 쓰는데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거 잘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중3 과정이 한 학기 이상 남았잖아요. 그때 저거 조금 쓰는 연습 해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외국인 있는 거 아시죠? 외국인이 한 학년에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합니다. 국내 유일하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외국인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유일한 학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꽤 있어요. 지금은 이게 유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인을 받들여서 공부시키고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엄청 와요, 배우러. 그래서 저희들 잘 안 가르쳐줍니다. 비밀이 아니고요. 가르쳐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학교 말고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일반 건 못해요, 사실. 제도도 잘 갖춰지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우리나라로 고집대로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지원은 못 받지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하기 힘들어요. 근데 얘기하면 국제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까 사전 영상에서 외국인 학생이 발표하는 것도 보셨죠? 영어로. 그게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고 거기 작업받아서 우리 학교 학생들도 국제 교류하면 여기 보면 이 대만하고 일본하고 왔잖아요. 아까 영상에도 있었지만 오거나 갔을 때 뭐 하냐면 영어로 발표합니다. 걔들끼리하고 같이 소통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칭을 하면 애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제 소통하고 하면서 영어로 다 대화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어 잘하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니고 영어가 좀 덜 돼도 하게 돼. 아까 봤잖아요. 일본에 지금 뭐입니까? 여학생이죠, 이거. 그죠? 남학생도 그냥 하게 돼. 엄청 좋아요. 그래서 국제교류는 반드시 남녀 공학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만은 남학교거든요. 저기 애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국제교류 하는데 표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일본하고 할 때는 엄청 좋아요. 애들이 날아다녀요. 남학생, 여학생 같이 오는데 실제로 지난번 챙기다가 남학생들을 놓친 적이 있어요. 애들이 놓고 왔어요. 저기 딴 데서. 그래서 나중에 찾으러 가서 있는데 그 정도로 여학생이 신경 써서 남학생 신경 안 쓰더라고요. 거기다가 말을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어떤 프로그램하고 교육 환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우리 학교에 이제 강점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강점의 첫째, 3학기제입니다. 3학기제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는 1학기하고 2학기가 있고요. 똑같이 겨울학기라고 해서 마치 대학을 다니시는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계절학기라고 있죠. 그 계절학기를 한 학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학점짜리 과목들을 이수를 해요. 총 4개까지.
근데 4개까지 할 수 있지만 4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벅차요. 힘들어요. 그래서 2개 정도 권하고 할 수 있으면 3개 해라 이런데 실제로 이게 3개까지도 사실 벅차지만 합니다. 애들이. 근데 여기 있는 과목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일부입니다. 요 과목들 일부인데 주로 고급 과목들, 일반고에서 하기 힘든 과목들을 주로. 그래서 여기 우리 최대 학점이거든요. 독서 프로그램. 사실은 AI 시대가 되면서 독서는 더 부각됐어요.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AI 시대가 되면서 학생들은 독서를 안 하죠. 사실은. 그래서 뭐 책 읽고 나서 감상문 쓰라 그러면 책 읽어요? 어떻게 합니까? 책? 네. 또 지금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로 막 이러는데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독서 프로그램 꾸준히 합니다. 토마도 뭡니까? 토요일마다 마라톤 독서를 9시간, 10시간 동안 독서합니다.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독서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많이 신청해요. 이 필요성을 알거든요. 클래시쿠스하고 북 렉시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전하고 예비 고전. 예비 고전은 뭐냐면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이슈가 된 책들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고전과 예비 고전을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토론대회하고 토론 수업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죠. 독서 토론대회 우리는 나가면 대부분 애들이 1등이나 2등 정도 하고 와요. 해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막 풍부하고 교내대회입니다. 교내대회 열어가지고 상 받은 애들 올려보내면 꼭 상 타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고요. 송마독은 사실은 송마독은 마라톤이 저것도 송살 마라톤 독서라고 해가지고 마라톤인데 저때 마라톤은 뭐냐면 42.19 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계산됩니까? 42.19 페이지를 졸업할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한 학기에 얼마 정도 읽어야 될까요? 몇 권 읽어야 될까요? 400페이지짜리를 한 20권 읽어야 됩니다. 400페이지짜리 10,000권 읽어야지 4만 페이지잖아요. 맞죠? 그럼 5학기, 3학 1학기 5학기쯤 되면 400페이지를 한 학기에 20권 읽어야 돼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 저렇게 하면 인증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3년 하면 몇 명 안 나와요. 실제로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있지만 풀코스도 있고 하프도 있고 10kg 되죠. 10kg는 10,000페이지, 하프는 20,000페이지 이렇게 되는 그 정도 읽으면 또 인증서 씁니다. 그런 독서 프로그램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입을 하면 고입이 됩니다. 대입을 알아야겠죠? 그죠? 대입에서 우리가 지금 2018 대입은 부모님들 이렇게 정보력이 빠르신 부모님들 알겠지만 2018 대입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지금 대입이 아니고 고입이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이렇게 서울대 직균에서 최저가 있었어요. 아시죠? 얼마죠? 서울대 직균의 최저. 그쵸, 4.7. 야, 그치. 4.7이지. 그 2018 때는 페이스예요. 대신 뭘 더 합니까? 면접을 더 합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는 직균 말고 일반 전형에서 면접 보시는 거 아시죠? 면접 무슨 면접 보죠? 재시험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하고 좀 달라요. 직균은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나중에 우리 나부장님이 우리 학교의 면접 문항을 이야기해 주실 텐데 그런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거 똑같이 하진 않지만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중3 때 면접 준비를 하면 서울대 직균 면접 대비가 일부 되는 거예요. 좋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면접 대비는 근데 면접 대비를 하면 자사고가 유리해요? 일반고가 유리해요? 왜요? 왜 자사고가 유리하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했는데 좀 나옵니다. 자,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도 이렇게 해서 면접형을 더 만들고 서류형은 뭡니까? 서류형은
내신만 보든지 약간의 학종을 가미하든지 이런 건데 그거를 좀 축소하고 면접을 보는 영역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꿀까요?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등급에서 5등급 바뀌죠.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 변별력을 면접에서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로 학성평가 도입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이고요. 중앙대는 수능 최저인데 중앙대는 이제 아직까지 면접보다는 수능을 조금 더 이제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면접의 대비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 면접 대비는요, 왜 자사고가 유리하냐면 면접은 학원 다녀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사진 영상 보셨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 학술지하면서 막 발표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하죠. 그게 면접의 과정입니다. 면접은요 3년간 꾸준히 자기의 역량을 충족시켜야만 개발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고에서 그렇게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하느냐, 그게 일반고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사고가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자사고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변하거든요. 내신 변별이 약해지면, 내신만 따지면 내신 변별이 약해지면 우리 학교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면접으로 보면요, 우리 학교 같이 프로그램이 있고 역량이 키워나갈 수 있는 학교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저기 교과 역량은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는데 교과 역량의 선택 과목은 뭐냐면요, 교과 역량을 본다는 얘기는 내신을 본다는 거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신하고 뭘 봐야 됩니까? 내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말고 더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어느 과목을 들었냐 합니다.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들었냐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과학 과목 2 과목이 있죠. 2 과목이 8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물 2 2개, 화학 2 2개, 8과목 쪼개져 있는데 그 8개의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없어요. 과거도 듣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 억지로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안 끝나고 고급 과목을 또 하거든요. 근데 8개 과목 다 듣고 고급을 들을 수 있는 학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좀 이따 나오겠지만 교육과정이 2 과목을 5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8개 중에. 그러고 나서 고급 과목 듣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뭘 들었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어디 나왔냐면 교과입니다.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는 그런 거예요. 개개의 성적, 우리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 평가하는 애들의 생기부를 딱 보고 이 생기부에서 얘가 뭘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들을 수 있는 과목이 학교에 보장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진 김천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교육과정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과정을 뭐 찍더라도 나중에 또 보시면 알 텐데 핵심 내용 아까 말씀드린 과학 과목을 2 과목 5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2학기 1학기 때 원 과목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기 1학기 때 원 과목 끝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2학기 1학기 때 원 과목 끝나고요. 2학기 2학기부터 3학기 1학기 때까지 2 과목 듣고 겨울학기 때 고급 과목 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8에 대입해서 내신만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나요? 5등급제 변별력 없이 대학에서 그냥 내신만 보고 뽑나요? 학종 교과형이 나오겠죠. 교과전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있는 학교는 아주 좀 죄송하지만 선호하지 않는 대학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과목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대학이라면 교과형만 가지고 사는 거 안 뽑습니다. 이제 학생들. 그래서 요 내용 학종도 있고 내신도 있고 수능도 치고 또는 내신이 있고 면접 보고 이렇게 바뀝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종에다가 면접을 플러스시켜나 학종에다가 최저를 플러스시켜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면접하고 수능을 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 5개년도 대학 대입 결과인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꽤 가죠. 2024년도에는 한양대 55명, 고려대 24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학교의 연간 등록금하고 장학금. 등록금은 사실 한 1,350만 원 정도 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싸지 않죠. 싸지 않은데 이거는 거의 뭐 생활비하고 다 거의 포함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외식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좀 더 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먹고 입고 자고 하는데 다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자녀 혜택이 있어가지고 둘째인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셋째인 경우에는 한 45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당하고 장학금 규모가 2억 3,700 정도 되죠. 이만큼의 장학금이 연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부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는데 장학금을 앞에 2억 정도 이렇게 주는 학교는 사실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찾아서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알아야 되니까. 장학금 규모가 연간에 2억 이상 되는 학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1등, 2등한테는 1,000만 원 정도 주고요. 그리고 총 장학금 수혜자가 우리 1년에 보면 한 신입생 같은 경우도 100명 이상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말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는 애들. 그래서 학교 교양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고요. 요 다음에는 우리 라이온 입학부장님이 또 다른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치고사를 칩니다. 배치고사 국영수 3과목을 치는데요. 배치고사 플러스 고입 성적, 그러니까 면접 점수와 중학교 내신 성적을 합산을 해서 1, 2등에게 1,0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는 모집 시기가 후기 학교입니다. 후기 학교라는 것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와 모집을 같이 하는데요. 여기서 간혹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게 선생님 자사고 떨어져도 일반고 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틀린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평준화 지역이냐 비평준화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1지망에 자사고를 쓰게 되면 2, 3지망, 후순위 지망부터 이제 그 지역 내 일반고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지망에 썼을 때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 이럴 경우에는 후순위 지망에 자동 배정이 됩니다. 요거와는 다르게 이제 비평준화 지역은 내가 일반고를 쓸 것이냐 자사고를 쓸 것이냐 두 개 중에 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이제 비평준화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비평준화 지역은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추가 모집을 하는 학교, 추가 모집을 한다는 것은 선호를 안 하는 학교겠죠. 그래서 그런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준화 지역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크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일반계 8학급 남학생 240명을 선발을 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남녀공학인 줄 알고 지금 실컷 한 1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는데 이 학교 남학교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조용히 나가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전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전국 단위, 광역 단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국 단위는 경북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학생이고요. 광역 단위는 경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대부분은 전국 단위에 속하고요. 혹시나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자녀 같은 경우는 전국, 광역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광역 단위가 점수면이나 그리고 지원자 경쟁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전국 혹은
광역 정원 미달 시 교차 충원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작년 같은 경우 전국 단위가 181명이 지원을 했고요. 광역 단위가 6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광역 단위에서 29명이 미달됐었어요. 그래서 29명이 전국 단위 학생들로 충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출결과 성적으로 2배수를 뽑고 난 다음에 최종 면접을 통해서 192명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통합전형입니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과 사회다양성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이 사회통합전형은 우리 학교 전형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해당만 되시면 거의 합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거의 한 8년 동안을 그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격만 갖춰주면 성적과 관계없이, 이 성적과 관계없다라는 것은 올 2에 가까워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만 갖추시면 이쪽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균등입니다. 기회균등은 여기 네모박스 보시다시피 기초수급권자,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지금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 그 기회균등 학생은 총 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회균등 대상자들에 대한 학비 경감 부분을 제가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사실상 기회균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내는 비용이 기숙사비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이 주변에 자기 중학교 주변에 친구 주변에 이 학생은 인성도 바르고 그리고 공부 의지가 있는데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자사고는 생각지도 않는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 우리 학교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우리 학교 오면 난리를 날 겁니다. 그래서 꼭 추천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사회다양성입니다. 사회다양성은 아까 기회균등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게 이 다자녀 가정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가정이고요. 이 사회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집이 3자녀가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5인 가족이시겠죠. 5인 가족일 경우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먹거리를 하고 계시면 합산을 하셔서 40만 7천 원 이하로 내고 계셔야지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아시겠죠? 첫째, 둘째, 셋째 다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외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해외 특례 대상자로 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해외 특례 대상자도 지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는 1명이 지원을 했고요. 여기도 자격만 갖추면 거의 합격을 해온 그런 전형입니다. 네, 다음은 원서 접수 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경북도교육청에 있는 일반 계고 접수 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경북권 내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김천고를 지원할지 혹은 일반고를 지원할지 선택해서 지원하셔야겠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겠죠. 면접 대상자는 12월 17일 날 보입 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면접은 23일 날 볼 예정이고요. 광역 단위와 사회 통합 전형은 오전, 그리고 전국 단위는 오후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26일 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국가 성적 산출 기준입니다. 우리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역사, 과학 5개 과목에 대해서
4개 학기만을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는데요. 전화를 하셔서 네 여보세요 라고 이제 제가 받으면 아 선생님 우리 아이가 참 똑똑하고 성실하고 이런 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세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성적이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B와 C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2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B와 C가 좀 섞여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 작년 같은 경우 점수로 말씀드리자면 233점 학생이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233점이라는 점수가 되려면 B가 4개까지 가능합니다. 4개까지. 배점표를 어떻게 보냐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국어에서 2학년 1학기 때 B가 떴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배점표에서 0.8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점이 되겠죠. 2점이 감점됩니다. 대신 역사과학 부분에서는 0.8을 곱하면 4점이 되죠. 그래서 1점이 감점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실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는 그 내신에 대한 진입 장벽이 그나마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면접에 대한 좀 변별력을 좀 많이 두는 편이고요. 에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B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여기 B가 보이는 친구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네. 안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면접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총점수 산출법입니다. 출결과 성적으로 2단계 거르고요. 그 다음 면접 점수를 포함을 시킵니다. 우리 학교는 서류 평가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그리고 생활기록부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은 동점자 처리 기준이고요. 사실 이 동점자는 나오는 그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는 저희가 사실 지금 수년 동안 2배수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면접 기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 점수로 인해서 이렇게 동점자가 나왔던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면접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된다는 점,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평가입니다. 면접은 60점 배점되어 있고요. 자기주도학습 과정 진학동기 10점, 그리고 활동계획, 진로계획 10점, 인성영역 및 태도 20점. 이 3가지 항목이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그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한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 면접의 키가 되는 질문은 바로 이 공통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는 면접 질문에 교과 지식을 묻는 질문은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께 이제 대놓고 이제 수학 문제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는 등의 면접 문항을 내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개별 질문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각각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내용이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별 질문에서만큼은 변별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변별력은 바로 이 공통질문에서 변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키가 되는 질문이고요. 공통문항은 사실 그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책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현재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AI 관련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통계표를 주고 학생이 이 통계표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핸드폰 꺼내셔서 김천구 면접이라고 쳐보시면 그 학원가에서 아주 복원을 열심히 잘 해놓으셔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천구는 면접 유형을 이렇게 내는구나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토론을 자주 접해본 학생들이 유리한 그런 질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사회적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방면의 책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면접 과정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면접 대기실에서요 공통문항 2개에 대해서 지문을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약 16분 동안 지문을 읽고 나서 1면접실에 가서 공통문항 하나와 그리고 개별 질문 2개 내지 3개, 그리고 2면접실로 이동해서 공통문항 하나와 개별 질문 2개 내지 3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실제 면접 시간은 각 면접실당 4분이 소요됩니다. 4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 짧은 시간 내에 학생들의 영향을 다 파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면접 질문 시간은 길어봐야 20초 내지 30초입니다. 나머지 3분 30초 이상을 우리 학생들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 집에서 말 잘 하나요? 잘 안 하죠, 대부분. 그래서 이 말하는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훈련할 필요가 있고요. 3분 이상을 사실 처음 보는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벌써 압박감이 들죠, 여러분? 네. 한번 현장을 제가 촬영을 해와 봤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면접이 처음일 겁니다. 혹시나 영재고 과거 준비한 학생들 말고는 대부분 학생들이 면접이 처음일 거고요. 긴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자, 면접자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얼어있는 학생들이 한 200명 면접 보면 한 2~3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2~3명. 그래서 이 면접장 자체의 공기가 무겁기도 하고, 우리 또 남자 선생님들 이 표정 한번 보십시오. 뭘 잘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면접장 자체의 압박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면접관이 실제로 해보셔서 가상 면접을 좀 실시를 한번 해보시면 학생들이 사실 내용적인 면보다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봐주시면 자세라든지 그리고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맥을 짚어주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되기 때문에 꼭 가상 면접을 한번 해보십사 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해보고 안 해보고 그 차이가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담은 내려놓으시되 그렇다고 해서 막 쓰지는 않겠죠. 네, 막 쓸 필요는 없고 막 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막 쓰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컨설팅 학원까지 가서 컨설팅 받으면서 대피를 맡기지 말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또 대피를 맡기면 우리 선생님들 다 알아보십니다. 알아보시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거 위주, 경험 위주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맡기시면 저희가 유사도라는 시스템을 거칩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어떤 컨설팅 학원에 맡겨버리면 그 학원 선생님은 그 해당 학생만 컨설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선배들을 계속 수십 명씩 이렇게 컨설팅을 해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버리면 비슷한 어투가 나올 수 있고
비슷한 경험들이 또 나타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사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거 그대로 써주시고 부모님들께서 한번 훑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제가 Q&A를 하긴 할 건데요. 제가 마이크를 드린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샤이한 분들이 많으셔서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을 좀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가장 많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B 몇 개까지 합격 가능한데 제일 궁금해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 4개인 학생이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 학생은 면접을 아주 잘 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이한 수준의 학생이 아니고요. 평이한 수준으로 내가 면접을 봤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몇 점대 등수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데이터를 보니 한 238점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7, 6 이 정도 있는 학생들은 평이한 면접을 본다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아주 잘 봐야 되겠죠. 평이한 수준보다는 조금 더 면접을 잘 봐야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233점은 경북단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경북단위 사회통합전형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작년에 미달났기 때문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하시죠? 선행학습은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개인차가 꽤 많은 부분의 하나라서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너무 많이 질문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일반계고보다 수학 과정이 한 학기가 빠릅니다. 공통 수학 1, 2가 1학기에 나가고요. 2학기 때 대수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수까지 1학년 전체 과정까지 심화 학습을 좀 해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뭐 선생님 뭐 자랑하듯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뭐 2바퀴 돌렸습니다. 3바퀴 돌렸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면 그 학생들이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보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한 학생들이 좀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그 내신 성적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죠? 학원은 갈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문 앞에 꽤 많은 학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고요. 비율로 따지자면 1학년들 같은 경우는 30% 혹은 40% 이 정도 가는 것 같고요. 학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3학년 때는 10% 미만의 학생들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고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학원 가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숙사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숙사 배정은 저희가 1학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번호 순대로 배정을 합니다. 1, 2, 3, 4번, 5, 6, 7, 8번 4인 1실이고요. 그래서 번호 순대로 배정을 한 다음에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는 본인이 원하는 친구와 룸메이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정기 외박이 있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 외박을 신청해서 매주도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1학년 초반에는 향수병이 있어서 학생들이 되게 자주 나갑니다. 교통비, 뭐 시간 이런 거 아깝다 생각 안 하고 계속 나가다가 이게 한 지금쯤 5월, 6월쯤 되면 서서히 가는 비율이 좀 낮아지고 이제 친구들과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게 더 재밌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잔소리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학교에 있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외박, 정기 외박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 한 4시쯤 나갑니다. 정기 외박이 아닌 경우에는 토요일 날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금요일 6시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노트북 쓸 수 없습니다. 기숙사에서는 반입이 금지되고요. 사실 핸드폰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태블릿 노트북을 활용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 기숙사에 갖고 반입이 안 되고 각 교실마다 개인 락커가 있습니다. 락커에 노트북을 놔두고 기숙사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들어와서 영상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몰래 가지고 왔다가 들키면 이제 압수당하죠. 압수당하면 다음 외박 때까지 안 줍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은 노트북 태블릿으로 합니다. 카톡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깔아서 사실 부모님과 실시간은 아니지만 꽤 연락하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만약에 통화를 하고 싶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에게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해 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내에는 공중전화가 9대 정도 있습니다. 요즘 볼 수 없는 공중전화가 9대 상시 운영 중이니까 학생들이 가서 1541 콜렉트콜 누르고 군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FAQ 거의 질문이 다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나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은 나중에 나와서 다시 제가 앞에 있을 테니까 교감쌤과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